안녕하세요. 랭글러레안의 박준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랭글러와 관련해서 각종 커뮤니티나 인터넷 게시물들을 보면 뭐 랭글러 좋다, 멋지다, 만족한다 라는 댓글이 절반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뭐야 그 차 왜 타냐,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은데 라는 부정적인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일부는 뭐 그래 그 말도 맞지 라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선 그 정도까진 아닌데 라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이해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랭글러를 직접 오래 타보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내 자식을 막 나무라면 그 잘못을 먼저 짚어서 내 자식을 혼을 내겠지만, 또 이게 상대가 또 너무 막 너무 그러면 내가 보호자인 입장에서 뭔가 대변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막 랭글러를 정말 좋아하고 또 이 차에 대한 애착이 크다 보니까 누가 랭글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일부는 받아들이면서도 또 일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반박을 하고 싶으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말하는 랭글러를 사면 이런 게 안 좋고 뭐 저런 게 안 좋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이슈 5가지를 모아서 실제 사실은 어떤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혹 랭글러를 갖고 싶지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랭글러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승차감인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안 좋다, 뭐 딱 1톤 트럭 같다라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뭐 좋아요 라고도 하십니다. 참고로 저도 예전에 뭐 K7 탔다가 처음 랭글러 시승했는데 승차감 좋네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승차감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승차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2가지 요소를 이 랭글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스펜션 구조, 또 하나는 차체 구조가 그건데요. 우선 랭글러의 서스펜션은 솔리드 엑셀 방식이죠. 이게 뭐냐면 차량의 좌우 바퀴가 하나의 단단한 차축으로 연결돼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한쪽 바퀴가 노면에 영향을 받으면 반대쪽 바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고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승차감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내구성이 좋고요. 또 험로 지형에서 지면 접지력이 좋아서 자동차가 바위나 거친 지형을 주행하는데 적합한 구조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로 타고 다니는 일반 자동차들은 독립 서스펜션 방식인데요. 이 같은 방식은 승차감이나 뭐 연비 효율성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내구성에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랭글러의 차체 구조 또한 뭐 요즘 일반 자동차처럼 모노코크 방식이 아니라 단단한 강철 뼈대 위에 그 차체 뚜껑을 엎어놓은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이 또한 차체 강성과 내구성이 좋긴 하지만 그 대신 차가 무거워지고 딱딱해져서 승차감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랭글러 승차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방지턱이나 요초를 넘을 때 차체가 덜컹덜컹 한다든지, 아니면 좌우가 불규칙한 요초를 지날 때 차체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형적인 솔리드 엑셀 방식 서스펜션의 특징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매 순간 운전하면서 뭐 대단히 극복해야 되고 또 대단히 참아야 되는 뭐 그런 거로 느껴지진 않는데, 만약 이거를 일반 세단차나 도시명 SUV 차량에 준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할 거라면 랭글러는 뭐 좋은 선택이 아닌 것이겠죠. 왜냐하면 승차감을 랭글러의 우선 요소로 두게 되면 GV80 같은 차를 안 산 걸 계속해서 후회하게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 페라리를 딱 2번 타봤는데 느낌이 약간 그 카트 타는 것처럼 뭔가 탕탕탕 튀는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막 3, 4억짜리 되는 차가 승차감 왜 이래라고 하면 저는 돈이 있어도 뭐 평생 이 차를 타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야, 랭글러 오프로드 갈 거 아니면 살 필요가 없다. 사실 랭글러를 새 차로 사서 처음부터 바위 놓고 도강하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차가 주는 그 느낌이 좋아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느낌이라는 게 이 차가 가진 그 능력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디자인되고 또 어떻게 설계되고 등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요. 그 스토리가 사람들의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결국 그 차가 가진 느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꼭 300km 이상 달리려고 페라리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느낌을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고유한 느낌을 뭐 페라리 감성, 랭글러 감성, 미니 감성 뭐 이런 감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하는데, 사실 이런 감성자가 붙는 자동차가 몇 개 없습니다. 그중 랭글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랭글러 승차감 얘기를 다시 하면, 저는 가끔 랭글러 승차감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그럼 너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럼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오프로드 장면을 보여주면서 필연적으로 안락함을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냐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랭글러 고질병인데요. 제 채널의 댓글만 봐도 랭글러는 이런 고질병이 있다는데 괜찮겠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랭글러를 사고 싶지만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과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뭐 이해는 되지만 막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 차 하나를 정해놓고 인터넷에 고질병이라고 검색하잖아요. 고질병이 없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오히려 실제 차주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사전에 그 고질병에 꽂힌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편향돼서 계속해서 그 고질병을 경험한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 또 타고 가면 그런 정보들이 나와서 야 이거 정말 타도 되나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지박에는 웜기어 누유가 심하고 트랜스퍼 결함이 많고, 소렌토는 엔진 연료 호스 누유가 심하고 미션 문제가 있고, GV80은 변속기 변속 오류랑 핸드 떨림 현상이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개떨림, 워터펌프 결함, 누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개떨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솔리드 엑셀 방식 서스펜션 구조가 잔진동을 쉽게 유발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조건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휠 얼라이먼트가 잘 안 맞거나 조향 부품이 마모됐거나 뭐 타이어 불균형이 있거나 하면 한 시속 70에서 100km 사이에서 핸들이 떨리게 되는데, 이때 조향 장치의 진동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댐퍼를 부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댐퍼가 간혹 유압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떨림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랬을 때 해결 방법은 그냥 댐퍼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작업 시간은 한 1시간 걸리고요. 보증 기간 내에는 무상이고, 비용으로 따지면 공인 포함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워터펌프 같은 경우도 엔진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장치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불량이 있어서 뭐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도 되고요. 참고로 저는 랭글러를 2년 동안 매일 타고 있고 또 장거리 주행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고 고객분들을 봐도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조차 아예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 자동차라는 게 무결점의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증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리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회사가 수리해주겠다라는 개념도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랭글러 고질병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랭글러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누수의 가능성이 많은 차량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알다시피 랭글러는 하드탑과 파워탑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드탑 같은 경우는 블록식으로 수동 개폐를 하는 거고, 파워탑은 천으로 된 탑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음새가 많아서 약간의 유격이 생기면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누수를 경험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파워탑보다는 오히려 하드탑의 누수가 심하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누수에 어느 정도 빈도인지 그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 어드바이저 분께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누수 현상 접수권이 거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누수를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랭글러는 물 새는 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예전에 현대기아 파노라마 썬루프가 말이 많았죠. 물이 샌다, 뭐 쉽게 깨진다, 운전자 90%가 후회한다 등등 막 이랬는데, 예전 제 차 K7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었고요. 또 지금 제 차는 누수가 더 심하다는 랭글러 하드탑인데, 이제껏 두 차 모두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에서 대부분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러실 것 같아요. 야, 지프 AS 구리다며, 뭐 물이 새서 센터 가도 못 잡는다며. 사실 지프 AS는 커뮤니티상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럴 게, 지프는 차량 수에 비해 AS 센터 수가 비교적 적고요. 제가 영업사원이기 전에 그냥 한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각 센터마다 서비스 품질 자체가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10년 이상 된 곳 중에 도장 판금 시설이 있는 센터를 가라. 그 이유는 기술력과 설비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럼 몇 군데 센터는 작업량이 많아서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그나마 줄이려면 그 센터랑 교류를 원활히 하는 영업사원이면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을 보면 뭐 누수 결함을 센터에서 잘 못 잡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댓글은 어디 갔더니 못 잡았는데 다른 센터 갔더니 쉽게 잡았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센터마다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 차이라고 보고요. 또 얼마 전 제 댓글에는 엔진오일 교환하려고 갔는데 한두 달 걸린다고 하더라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한번 직접 예약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프 항공섭센터 임수입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 다름 아니라 엔진오일 교환하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일까요? 오후 늦은 시간대도 괜찮으시면 내일 4시, 5시 자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스케줄 보고 바로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정 보시고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지프의 AS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지점을 잘 선택하고 또 중간 대응력이 있는 영업사원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막 그렇게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랭글러가 고속주행 안정성이 뭐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일단 차체가 높으니까. 근데 주로 하시는 말씀이 핸들 조향 반응이 뭔가 늦다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실제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느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있는가 보면 조향 시스템은 크게 렉앤피니언 방식이랑 리서큘레이팅 볼 방식이 있다고 해요. 구조상 차이점은 렉앤피니언 방식은 스티어링 휠과 조향봉이 톱니로 직접 물려있는 형태이고요. 리서큘레이팅 볼 방식은 회전식 기어가 조향봉과 연결된 구조라서 그 특성이 렉앤피니언 방식은 핸들 반응이 빠른 반면 내구성이 약하고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이 핸들로 잘 전달된다고 하고요. 리서큘레이팅 볼 방식은 핸들링 방식이 둔한 대신에 내구성이 강하고 바퀴에 충격이 가해져도 핸들로 그 충격이 직접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품수가 많아서 비용이 비싸고 차체가 무거워진다고 하는데 랭글러의 조향 시스템이 리서큘레이팅 볼 방식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조향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답답하거나 위험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랑 다르게 이런 거에 막 민감하고 칼치기 주행을 막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랭글러는 좋은 선택이 아닌 거겠죠. 그리고 또 랭글러의 소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 채널도 그런 댓글이 있는데 제가 랭글러 관련 여러 말들 중에 제일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이 소음이에요. 왜냐면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제 아내한테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겠지만 참고로 저는 하드탑을 타고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 그 비교가 예전 K7이랑 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하드탑이랑 파워탑이 일반 도심 주행에서 외부 소음 차단 정도가 별 차이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정하겠습니다. 파워탑이 더 시끄럽고요. 무엇보다 터널을 지나가면 그 공명음 때문에 더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차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사는 물건이기도 하거든요. 문짝이 화물차 같이 덜컹대도 감성이라고 하고요. 기계식 사륜 변속도 아날로그 감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감성에 더 어울리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 legend was born. You can only. 예쁜 여자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으면 많은 남자들이 난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해 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데요. 쉽게 가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안 좋아 저것 때문에 안 좋아 라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랭글러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자동차가 맞죠. 가격이 싸지도 않고 편의 장비가 화려하지도 않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랭글러는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그 대체 불가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랭글러리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랭글러리안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 랭글러리안 분들이 이 차를 사고 싶다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